녹화 누르기 전에 인사를 해버려가지고요. 증명기초 수업 스터디 이제 4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패드 연결만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레코드본을 1강부터 이제 따라가면서 음, 스터디를 진행하도록 하게 될 텐데요. 1강에서 주로 다루어진 이야기는 이 코스, 증명기초 코스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리고 학습자들이 뭘 배워가야 하는지, 그리고 뭘 훈련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의 주를 이뤘습니다. 저는 키워드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수학적인 진술들에 있어서 갭을 찾아내는 능력. 그러니까 키워드는 갭, 그리고 요구되는 훈련은 두 가지. 스스로 갭을 찾아낼 수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 그렇다면 메꿀 수 있느냐. 어, 이를테면 시작하자마자 이제 제일 먼저 얘기가 나온 거는 그 자연수를 정의할 때 그냥 정의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땡땡땡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이게 큰 이제 갭이 있다. 음, 그리고 비슷하게 당연히 땡땡땡에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정수에 있어서도 이거는 문제가 되고, 음, 급기야 이제는 얘네 둘의 크기 비교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엑서사이즈는 이 첫 번째 1, 2, 3 자연수랑 정수 대응하는 거를 막힘없이 쓸 수 있느냐. 이게 유일한 엑서사이즈가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보고 알고 쓰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스터디를 준비하면서 가장 크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이거는 나중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이거 자연수 집합이랑 정수 집합이랑 대응시킬 때 갭을 어떻게 메울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갭이 있는 거잖아요. 자연수랑 정수랑 1대1 대응 시킬 건데 크기 같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데가 갭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 생각을 떠올려야 되는 게 저는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연수 중에서 짝수는 정수의 양수에 대응시키고 0을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조금 그 빼기 1을 해가지고 이제 맞춰버리는 이제 스킬을 쓰시는데 그리고 나서 자연수에서 이제 나머지들이 있잖아요. 짝수를 할당했으니까 이제 음수, 홀수가 이제 오드 넘버가 이제 남는데 홀수를 그러면은
음수에 대응시키겠다. 이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제일 핵심이라고 봤어요. 그 1강에서 갭을 찾는 것도 찾는 건데, 우리가 앞으로 증명을 해 나가면서 결국에는 내가 써야 되고, 내가 아이디어 떠올려야 되는 건데, 이거 어떻게 떠올릴 건데?가, 저로서는 1주차 이 강의에서 제일 그- 열심히 들여다본 포인트고, 어, 원래 순서를 이렇게 생각을 하진 않았는데, 이미 얘기 나온 거, 이거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이 능력을 만들어낼 건데라는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에는 분류하는 법이거든요. 우리가 오늘 조금 다룰 내용에서 셋, 집합이랑 논리랑 결국 함수는 정의까지는 하지 않을 거고, 나중에 다음 주차, 몇 주차에서 당연히 정의가 나올 테고, 그 전에 이제, 음, 이 함수랑 논리랑 집합이랑 어떻게 이 세 가지가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양수랑, 정수에서는 양수랑 음수를 분류해냈고, 자연수에서는 짝수랑 홀수를 분류해가지고 얘네 대응시킬 생각 그 자체를 어떻게 했는지, 이거를 이제 오늘 중점적으로 생각을 할 건데, 저는 이거 대응시키는 그 1대1로 대응시키는 그 대응이 어 다른 게 아니라 애초에 자연수 자체를 자연수의 속성을 그 처음부터 하나하나 잘 알고 있었으면 가능할 거다. 자연수는 짝수랑 홀수로 이루어져 있는 특성을 가진다. 이걸로 다 표현이 된다. 정수는 0이 약간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우선은 양수랑 음수로 나눠질 수 있고 사람에 따라서는 수학자들에 따라서는 0을 자연수로 보니까 결국에는 그 부호가 있는 수랑 부호가 없는 수로 나눌 수 있겠다. 지금 자연수에도 두 가지 분류를 했고 정수에서도 두 가지 분류를 했잖아요. 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얘네 둘끼리 맞춰주면 되겠다. 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에 막 우리가 어떤 수학을 공부할 때,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한만을 따라가서 공부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형식만 맞추기가 돼서 이것이 진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제대로 어, 그 느끼지 못하고 표현이 이상한데요. 이 이면에 있는 진짜로 하고자 하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정만을 따라가느냐 아니면은 직관만을 얘기한다면 그냥 아무 소리 그냥 보고 그냥 예술 작품 감상하듯이 그냥 아무 소리 해버리기. 예술 작품 감상하는 걸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음, 그러니까 수학을 얘기를 할 때는 이건 그냥 수학이라는 집합 안에 있는 이야기니까 그 맞는 집합이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가 나오는 발화되는 것에 있어서. 그러면은 정합 따로 직관 따로가 아니라 그냥 이것도 그냥 바로 얘기를 한다면 음, 그 슬랙에서도 몇 번 나오고 있는 주제인데 그 정합이냐 직관이냐 저는 사실 직관은 거의 없다라고 봐요. 물론 저는 직관적인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정합을 잘 맞추다 보면은 그 정합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를 평소에 그 이게 뭘 의미하고 있는 거지를 명확히 분류를 잘 하다 보면 이렇게 정수랑 자연수 대응시키는 거에 있어서 평소에 정수를
잘 분류를 해놓은 걸 기억해 놓고, 아, 세 가지 아니면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겠네. 자연수 같은 경우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네. 각각의 속성들을 잘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 놓고 있다가 문제 풀 때, 증명을 해야 될 때, 그걸 떠올리면은 맞출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제 개인적인 사견이고 이해에 있어서 당연히 여러 피드백이나 반론이나 있으시면은 당연히 저는 듣는 걸 원하고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더 서로가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약간은 이제 결론 부분을 먼저 얘기를 해놓고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다시 이제 돌아가서 다시 그 결론으로 도달하는 시간을 그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수집합, 자연수집합 1대1 대응시키는 거를 이야기하고 이제 which one is larger를 하죠. 그리고 되게 직관적으로는 당연한 이야기. 당연히 이거 아니느냐. 이제 이거 그림 그리시고. 어, 그리고 뭐 큰 게 뭐냐. 뭐 당연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이거를 이제 1대1 대응시키는 걸로 넘어가기 전에 음, 정말로 크게 안 다뤘던 거를 이제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리딩하고 있는 이 스터디와 레코드본과 물론 너무나 당연해서 이야기를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후에 다루겠지만 그냥 이 그림까지만 놓고 얘기했을 때 나와야 될 질문이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 나오지 않았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What is the set? 집합이 뭔데? n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거 기호 표시했잖아요. 이거 땡땡땡뿐만 아니라 땡땡땡은 너무나 자명하지 않으니까 이거 똥땡땡이 뭔데? 이렇게 질문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저 자신조차도. 집합?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니까 이거는 너무 쉬운 거니까 다 아는 거니까. 근데 지금 이 과정에 있어서 누구도 집합을 정의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 집합부터 정의해야죠. 그래서 집합을 정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합 정의 그러니까 아시는 분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자리에 참석 못 하시고, 레코드로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당연히 집합 나 정의 아는데, 이렇게 생각하시고, 혹은 뭐 나는 몰라도, 그러니까 모르는 걸 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기서 갭을 봐야 된다. 그냥 그거입니다. 그래서 집합 정의하면, A set is a collection of objects. 그 대상들의 어, 그 집합이다. 라고, 모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오브젝트에 대해서는 지난 주차에서 이제 상수, 변수, 뭐 이런 것들, 수학적 대상들, 그리고 로지컬 커넥티브스도 오브젝트고, 여러 가지로 다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연결이 이제 로지컬 커넥티브스가 하는 역할이고, 그리고 뭐 관계기호나, 논리기호 방금 했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다뤘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any one of the object in a set is called a member or an elementary element of the set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이 한 집합에 있어서의 어떤 대상이 있으면 그거는 원소라고 이름한다. 이거는 안 적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원소가 셋에 이제 들어간다면 근데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 보고 이제 복습하실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게 훨씬 더 이제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적어 놓은 게 있어야 이제, 음, 편할 것 같아서. 그, call it a member or an element. element. 오, 더 세. 그래서 이제 그 기호를 쓸 건데, if is an element of a set A, we write A. 이렇게 쓸 겁니다. 저는 그래서 막 이렇게 갭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음, 이거 너무 진짜 자주 봤잖아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봤던 기호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양화사 표시를 이렇게 했더랬죠. 이게 이제 올 뒤집은 거고, 이게 이그지스트 대문자로 뒤집은 건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거 기호를 보니까, 그리고 이거는 기호는 그냥 그 is an element of를 그냥 축약해서 이 기호로 나타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그냥 따로 뭐 그냥 호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그냥 이거는 그냥 조금 헛소리 하네 정도로 그냥 받아주세요. 어 이거를 보니까 이게 엘레멘터리처럼 생겼구나. 그러니까 약간 이런 생각 이 들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익숙했는데 익숙한 것도 갭을 생각하면서 보면 조금 다르게 보인다. 뭐 그냥 이 정도 소개 정도로 하고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이제 저로서는 이제 셋을 정의를 했고 사실 이거는 진짜 그 증명 기초 스터디를 하는데 로직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죠. 뭐 논리 기호가 뭐고 그 논리 연산자가 뭐고 거기서 이제 양화사가 뭐고 얘기를 했는데 한 번도 로직에 대해서 정의를 한 적이 없다. 그냥 로직? 당연하지 로직이지 이러고 그냥 넘어갔었다. 그래서 이제 로직을 정의를 하면 좋은데 어 로직을 먼저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집합이랑 로직이랑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집합이랑 로직이랑 함수랑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왜 이런 관계를 왜 생각을 하냐면 그 아까 봤던 그 엑서사이즈를 풀기 위해서 저는 이 생각들을 거쳤어요. 나는 그 명제랑 증명을 공부하려고 왔는데 시작부터 집합으로 뭔가를 정의를 내리고 그리고 함수는 정의하지 않았지만 함수의 가장 큰 속성을 이용해서 당연히 정의를 안 해서 어쩔 수 없이 돌려 말한 건데 실상은 함수를 사용해서 그 문제를 증명해내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끼리는 분명히 관계가 있다. 그리고 근데 이 관계는 쓰여져 있지 않으니 써야 된다. 가 이제 이번 주차 스터디 방향이 이렇게 잡힌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로직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데피니션이라고 하긴 조금 뭐 하네요. 왜냐면은 그 방금 거는 이제 그 슬랙에 이제 참고 자료로 사용하겠다고 얘기했던 그 하이어 매스의 일부분을 이제 인용을 한 거고 당연히 이제 이거 이 PDF 그리고 유튜브에 올라갈 때는 그 인용 표시를 할 거고요. 이따가 다 쓰고 나서. 근데 이제 로직 정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이제 갖고 왔는데 이게 명확하게 이것부터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 흔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책도 교과서에서도 안 다루고 있는 걸 보면 그러니까 막 이거를 다룬다 뭐
뭐, 안 다룬 걸 다룬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약간 그 사소하게 만약에 틀리는 부분이 있다라면 언제든지 지적을 해주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그럼 뭐라고 해야 돼? 로직 데피니션도 아니고 설명? 그냥 하겠습니다. 그 이게 뭐냐면 로직이 뭐냐면 먼저 시스테마틱 스터디라고 하는데 체계적인 연구다. 뭐에 대한 유효한 리즈닝과 인퍼런스, 추론과 추리, 유효한 발리드한 리즈닝 앤 인퍼런스에 대한 원칙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역시 그냥 쓰겠습니다. 시스테마틱 스터디다. of the principles of valid reasoning. 계속 발리드는 했었죠. 그리고 발리드도 사실은 그냥 어떤 클로즈드 포뮬러에 대한 t 값을 갖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나하나 다 해주고 이제 보였어야 됐는데 지난 연습 문제 계속 풀 때마다 계속 이제 그냥 발리드. 왜냐면 아니까 그냥 대충 아니까 그냥 썼던 기억들이 나서 역시 이런 갭들을 1주차 강의가 조금 뭔가 그 이거 별거 아니다. 솔직히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처음에 수줄 채널 들어와서 봤을 때, 이렇구만. 라고 했는데, 사실 큰 오산이었다. 아주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들. 왜냐면은, 결국에는 증명할 때도 그한 문장 잘못 쓰면은 다 틀려버리는 거를 우리가 1, 2, 3주차 때 많이 봤잖아요. 특히 조건문에서. 정권 거짓이면 그냥 그, 다 참여해버리고. 그래가지고, 음, 뭐, 그만큼 뭐, 중요한 것 같다. 이게, 이게 추론. 그리고 나서 이그제미스, 이것은 평가한다. The structure of arguments to determine whether the conclusions follow logically from the premises. 전제들로부터 도출되는 결론들이, 어, 그런 구조들을 평가하는 구조다. 쓰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발리들에 대한 얘기 한 것도 그냥 이렇게 쓰는 것도 단어 하나하나 본다라는 게 그 문장에 있어서의 갭을 허용치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문장이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단어 하나 대충 생각하면은 당연히 그 문장 단위에서도 오류가 생길 거니까 문장 자체가 단어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 전에 증명기초 스터디 모집 글 올릴 때 단어 하나 새롭게 보는 그 유익이 있다라고 소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방금 발리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발리드가 이 구체적인 예시, 그때 그 소개 글에 있었던 그 단어 하나 보는 거에 있어서의 유익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argument. critical, 그 결론이 논리적으로
그 전제로부터 잘 이끌어져 나왔는지. 그 여기서도 중요한 이제 단어가 나오는데 by analyzing 그 분석함으로써 analyzing the form. 저는 그 처음 논리학 배울 때 그 형식 논리가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1차 논리는 대부분 형식 논리만 다룬다라고 해서 항상 형식만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컨텐츠, 내용물도 이제 그 문장에 있어서 내용물도 다룬다는 거죠. 내용물이 그 분석을 함으로써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이제 함으로써 분석하면서 로직은 그 도와준다 구별을. 어, 이게 참인지 오류가 있는지 잘 발리드한지를 구별해 준다. 구별하는 데 도움을 준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로직이랑 셋이 뭔지 저는 이게 갭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렇다면 얘네 둘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셋과 로직의 관계, 그 릴레이션. 그 자연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하이어 매스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이거 끝나고 이제 하이어 매스에서 인용했다고 잡을 생각입니다. 그 자연적인 관계가 있다. 이렇게 대로 쓰면 되고. 그 만약에 아까 그 셋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배웠었죠. PX. 이거는 이제 포뮬라. 그리고 그 X가 A 원수다.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은 포뮬라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어 명제가 아니죠. 왜냐면은 복습을 잘 하신 분은 알겠지만 당연한 얘기지만 PX가 한정자에 의해서 양화사에 의해서 그 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오픈 포뮬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참거짓이냐? 이제 이거는 아까 본 것처럼 셋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A에 대한 원소면은 T, 그리고 A 바깥에 있으면은 F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이 집합 자체가 이제 명제로서 PX라는 포뮬라로서 어, 명제라기보다 PX라는 수로로서 이게 정의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A and first 그 element outside of A. 그리고 나서 이제 반대로 지금은 이제 셋이 있다라고 먼저 했잖아. if A is a set을 먼저 하고 이제 수로 논리로 px가 x의 원소다라고 해주면 해준 상황인데 이제 반대로 먼저 포뮬라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If we are given a formula. 그리고 이 포뮬라를 어떻게 참이게 만들 수 있냐? 모든 x가 a에 구성되어 있으면 그러면 qx가 true. 그리고 이거를 조건제시법으로 이제 나타낼 것입니다. 트루스셋. 한국어로는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것 같고 이 트루스셋은 모든 원소들이 그 집합에 잘 들어가 있으면 이제 트루스셋이라고 어, 정의된 것을 봤습니다. This is usually written 그, 이렇게 쓴다. 음. 저는 이제 조건제시법 얘기할 때 명제를 뒤에다가 쓰는구나 그냥 대충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학창 시절 때 그냥 이거 있나 보다 하고 내신 때는 한번 나올까 말까 하고 수능 때는 뭐 보지도 않는데 음 그냥 이렇게 갭 하나하나 아 이게 조건제시법이 그냥 집합 표기할 때 그냥 쓰는 문장 그러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얘가 진짜 갖고 있는 얘기가 뭔데 결국에는 명제랑 집합이랑 이어주는 집합 기술하려고 지금 이거 쓰고 있고 명제를 쓰고 있고 만약 명제는 그런 집합으로 또 표현될 수가 있고 이 관찰을 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음, 갭을 이렇게 잘 채워 나가면서 하는 공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심화해서 이제 셋이랑 로직을 했으니까 함수까지 나아가면 되는데 당연히 이것도 이제 함수를 정의는 이제 수식적으로는 다음 음, 증명기초 스터디 때 할 거고 지금은 어, 로직이랑 집합이랑 셋이랑 펑션 이런 게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까지만 보고 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했던 이런 그 로직이랑 세츠에 대한 이런 상호작용들을 확장해서 보면 functions introduce a dynamic element to the static nature of such. 여기서 이제 한 원소들이 각각 이제 도메인, 코도메인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정적이라고 표현했고 이 다이나믹한 연결을 이제 어, 소개한다, 알려준다라고 합니다. 음, while such group objects 그룹화하는데 아까 얘기한 내용입니다. based on 그 shared properties. 여기서 저는 제일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그 특성 shared properties를 명제가 기술을 해주고 있고 해당 집합을 그걸로 이제 아까 본 것처럼 정의를 했으면 다른 두 집합을 한쪽은 도메인으로 놓고 한쪽은 그 뭐야 코도메인으로 놓고 거기다가 이제 대응을 한다라는 거를 했을 때 항상 음 뭔가 이런 과정을 안 거치고 그냥 그 당연히 함수 해봤고 저도 그 물론 제가 이해를 해서 쓴다라기보다는 누군가가 알려주니까 따라서 써보고 아 당연히 그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아 이게 1대1 대응이라는 거구나 그 이게 유니크니스가 있고 그 꼭 하나가 꼭 하나에 대응하는 그런 거구나 이거를 했는데 뭔가 갭이 있었던 거죠 그냥 단적으로 말해서 그냥 1강 주제 그걸로 얘기하면 정말로 저는 그 맨날 물리학 같은 거 보면은 그 시간이라는 거랑 온도라는 거랑 놓고 막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 이런 거 막 하잖아요. 뭐 물리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근데 저는 한 번도 시간을 집합으로 생각을 잘 해본 적이 없어요. 아, 그냥 시간 축이지. 라고 생각을 했지. 집합이다라는 생각이 없었어요. 온도 자체도 그냥 온도지. 라고 했는데 온도 자체를 저는 이런 뭔가 정말 베이직한 것들을 조금 해보니까 아, 이게 진짜로 집합이고, 그래서 진짜 그냥 도메인으로 쓰는구나. 그리고 진짜 그래서 코도메인으로 쓰는구나. 그리고 이게 집합이고, 곧 명제로 기술되고, 그거를 이 각각의 속성들을 연결시켜 주려고 함수가 필요한 거구나. 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펑션스 그 묘사하는데 관계들을 이런 그룹들 간의 관계들을 이제 묘사한다. 아, 이게 뭔가 그 너무 갯만 이렇게 쓰다 보니까 너무 그 수식적인 거를 이제 스터디 시간에 조금 못 다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은 어, 좀 무리가 있는 스터디가 아닌가 이번 주차만큼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거는 한 번은 해놓고 어차피 계속해서 이제
그 정압을 계속 따질 거고, 특히 엑서사이즈 할 때, 그때 진짜로 그냥 백지에 놔놓고 자연수집합 그려놓고 정수집합 그려놓고 진짜 그냥 하나하나 써보고 그냥 그거 연습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른 것보다는. 왜냐면은 음 결국엔 그 갭들 떠올리고 그 메꾸는 과정들을 실질적으로 해보는 연습이 필요한 거고 거기에 이르기 위해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니까. 네. 네. 이 맵, 여기서 그 매핑 할 때 맵을 그냥 동사로 쓰네. elements from one set, another. 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1부는 이 정도까지로 하고 한 15분 정도 쉬었다가 11시부터 이제 2부를 시작할 건데요. 이게 그 스터디 공유 계정, 그 수학의 즐거움 채널 공유 계정인데 약간 설정이 이게 그 미국 시간으로 교수님께서 설정이 당연히 돼 있어가지고 원래는 이제 9시부터 12시까지 픽스가 되어 있었는데 오늘 접속해 보니까 1시간 땡겨져서 8시부터 11시까지 이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어 2부 시작했을 때 그 방이 개설이 안 되면은 각자 그냥 어 그 써보고 슬랙에 올리도록 하고 만약에 방이 계속 이제 유지가 되면 음 계속 이렇게 써보는 연습하는 시간, 2부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1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증명기초 4주차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서사이즈는, 아, 프로프, 음, 램 사이즈, 아, 아이패드, 아이패드 화면 공유를 해야 되겠네. 혹시나 이거를 이제 레코드본으로 보실 분들을 위해서, 음, 그냥 한 줄이지만 PDF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각자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만약에 이거 끝나면 그 다음 버전인 유리수까지 같은지, 그리고 이제 실수랑, 당연히 이제 이거는 안 되겠지만, 실수랑 유리수랑 왜 다른지 보이실 수 있으면은 이제 보이시면 저를 잘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각자 한번 엑서사이즈를 풀어보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저는 그 문제를 풀고 있는 와중인데, 그 F를 정의하는 게, 그 함수를 정의하는 거를 다시 봐야 될 것 같고,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제 보여야 할 게, 그 함수가 잘 정의되어 있는지를 보이면은 이제 증명이 완료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어, 앞으로 계속 해 나가면서 이제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증명 기초 스터디 4주차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겠고, 다음 주차는 2강 신도를, 레코드본 2강 신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